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황도로 공도 찾기 제5장 부서협의로 현황도로를 공도로 볼 수 있는 경우로 2차선 포장도로가 지적도에 없어 공도인지 타도인지 구분이 안 되어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입니다. 일반 국민이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자기 토지를 이용하려고 할 때 부동산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공부 중 지적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나라 지적은 공부와 현황이 다른 것이 너무 많은 등 사실상 세계 최고 엉터리 지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적을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관리법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거나 또 발생되더라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적과 현황이 다른 이유를 찾아서 제대로 된 지적 공부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될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 밑에 편도 3차로인 6차선 도로가 있고요. 그 도로하고 연결된 첫 번째 도로는 지목이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인 6차선 도로와 연결된, 왼쪽에 연결된 도로는 2차선 포장 도로인데 지목이 도로입니다. 그런데 100여 메다 가다 보면 지적이 아예 정리가 안 된, 지적도에는 그냥 지목이 대라고 나와 있는 도로가 있고, 또 일부는 아예 지적 정리조차 안 된 그런 도로가 있고, 또 한 200m 가다 보면 지목이 도로가 나타나면서 그 지목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200m 정도를, 100여 m를 가다 보면 삼거리가 되는데 한쪽은 국토교통부 소유인 지목도로와 또 반대쪽은 지목이 국어인 사실상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6차선 도로에서부터 오른쪽까지 2차선 포장도로가 있는데, 첫 번째 도입부의 한 200m는 지목이 도로로 해서 지적정리가 제대로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지목이 돼 있는 상태로 지적정리가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로는 국토교통부 소유가 절반은 사유지인 도로이고요. 그 다음에는 왼쪽은 국토교통부, 오른쪽은 농림부인 국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지적 경계는 현황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자, 우리가 건축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그러니까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건축이 가능하냐이고, 어떤 건축이 가능하냐에 따라 땅값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여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진입로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물 또는 개발행위 허가의 진입로가 있느냐 없느냐, 또 있더라도 그 현황도로의 소유자가 사유라면, 개인이라면 그 개인한테 사용허가를 받아야 될 도로냐 받지 않아도 되는 도로이냐, 이런 부분들이 가려지는데, 국공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국공유인 도로가, 어떤 것은 도로점령 허가를 받아야 되거나, 또는 어떤 도로는 국유재산 허가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그런 것도 없이 허가되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일반인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죠. 만약 진입로가 내 소유가 아닌 경우에 소유자의 사용승낙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죠. 나무 땅을 내가 진입로로 쓰려면 당연히 그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타인 소유 또는 국공유인 경우에 사용승낙이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도로를 강학상 공도라 하고, 이미 만들어진 도로를 현황도로,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가 아닌 현황이 도로인, 이걸 보고 우리는
강압상 현황도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의 사례처럼 6차선 도시계획 도로에서부터 내 대지까지, 오른쪽 끝에 있는 내 대지까지 도로법 도로 수준의 2차선 포장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법 도로 수준의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도로는 대부분 공도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2차선 도로가 이 지적에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요. 이 지적도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또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엉터리 지적, 정리가 안 된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유인 2차선 포장도로에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에 대한 해석은 허가 신청자와 허가권자의 입장이 명확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유지가 소유권에 기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 것인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그 사유 도로가 개설된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개설된 경위가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다면 한 지자체 내에도 도시과, 건축과, 산림과 또는 농지과 이런 부서에 나눠져 있고 최종적으로 지적 정리가 되는 지적과 이런 곳에 나누어져 있다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그 도로를 사용하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개설 경위를 일일이 찾아서 사용 승낙이 필요 없는 도로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각 부서를 찾아가서 정보공개 요청 등을 통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 도로라고 허가권자한테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 각종 법에 국토계획법, 건축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지적공간정보관리법 등등 법에 이런 현황도로는 공도다라고 명확하게 정리 안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비도시원적은 건축법을 44조, 40조 적용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사유인 도로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는 아예 판단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국민은 이 길을 이용해야 되는 우리 국민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부서를 일일이 다니면서 이 현황도로의 개설 경위를 가지고 건축가나 도시가를 가서 이건 배타적 사용수권이 포기된 도로 아닙니까? 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자, 이곳의 항공사진을 보면 1990년대에 2차선 포장도로가 개설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1990년대를 말합니다. 이때는 형질 변경에 관한 법령이 있어서 어떤 허가에도 개발행위 허가든 농지 전용이든 산지 전용이든 허가에도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한 후에 준공 및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지적 공부가 현황대로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항공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76년 4월 19일 날 찍은 항공사진인데요. 앞서 봤던 그 도로가 제일 밑에 부분, 그러니까 6차선 도로와 연결된 제일 밑에 부분은 사유도로이고 그 다음 단계도 사유도로인데 지목이 대인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국유도로인데 국토교통부 소유가 절반, 사유지가 절반. 그 위로 올라가면 또 국유도로인데 왼쪽은 국토교통부, 오른쪽은 농림부 도로입니다. 가서 보면 아스콘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으로 중앙 분리대까지 있습니다. 분리선까지. 그런데 그 도로가 만들어진 건 1990년대고 이 항공사진은 76년 4월 19일이죠. 1976년 약 44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현황 도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도로를 지금 2차선 도로, 앞서 본 그림처럼 2차선 도로처럼 만들었다면, 형질 변경을 했다면, 지금 이 마을길을 말입니다.
만들었다면 분명히 2차선 도로로 만들 때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 너비는 얼마로 한다, 도로 길이는 얼마로 한다, 포장은 얼마 두께로 한다, 이런 계획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계획이 없이 어떻게 형질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사업 시행자인 토지주든 아니면 승인하는 시군구청에서 분명히 허가를 검토하는 여러 가지 문서가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왜 이런 현황도로가 지적정리가 안 되고 방치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면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공부를 관리하는 지적부서에서는 인허가 부서에서 이관된 각종 허가서 등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할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지적부서는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허가 관련 부서란 어디냐? 그러니까 허가 관련 부서에서 지적부서로 넘겨준 그 인허가 서류를 가지고 지적정리를 하는 거죠. 자, 허가 관련 부서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대형, 중형 개발도 하고 소형 개발은 개발행위 허가로 허가를 해주는 게 도시과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현황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허가 신청자의 계획과 도면, 그리고 허가권자가 승인한 계획, 그리고 준공 때 준공검사했던 모든 서류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도시과를 첫 번째 허가 관련 부서, 두 번째는 건축과죠. 이렇게 2차선 포장된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건축을 동시에 하겠다고. 그러니까 건축 허가에 의제된 도로라면 말입니다. 진입도로,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된 그런 허가라면 건축과에서는 건축 허가 및 신고, 또 그리고 공동주택을 만약에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허가서에 분명히 이 진입로에 대한 처리 부분이 들어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땅이 이 현황도로, 2차선 현황도로가 농지나 산지였다면 농지를 도로로 바꾸는, 그리고 산지를 도로로 바꾸는 이런 전용 절차가 분명히 허가 신청자와 도면, 신청서와 도면, 그리고 허가권자가 협의해준 담당 부서겠죠. 그런 서류들이 있는 것인데, 자, 허가 관련 부서는 그 외에도 여러 개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도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이 정도인데, 자, 개별법의 사용 승인 및 지구단위 계획 또는 인허가 의제 등에서 이런 것들이 누락돼서 방치된 지적은 지금 어떤 부서도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에 의제됐거나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 안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또 뭐 체육시설법이라든지 뭐 다른 법에 의해서 사용 승인을 받았을 때 이 현황도로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을 그때 사용 승인 단계에서 누락이 됐다면 그 지적은 지금 누가 나서야 되는 겁니까? 당초 허가했던 건축허가에 의제된 개발행위라면 건축과가 나서야 하고, 개발행위 허가나 아니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도시과가 나서야 하는데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도로가 개설된 경위를 찾아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어서 해당 부서를 방문해 보니 건축과는 지적도에 없는 도로이므로 또 지목이 돼이므로 단지 내 도로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도시과는 1990년도 개발행위 정보가 부존재하다고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즉 찾으려고 조차 안 한다는 거죠. 1990년도 당시는 뭐 예를 들어서 일반 공무는 10년간 보조기간이잖아요. 보존기간이. 근데 이런 인허가 공무는 영구거든요. 근데 10년 보존이라는 핑계로 부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한심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례는 앞 시간에 설명한 것이므로
앞 시간에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이 사례는 사용 승낙이 필요 없다는 것에 대한 이유만 짧게 살펴보면, 이 2차선 사유 도로가 1990년대에 개설되기 전에 이곳에는 이미 100년이 넘는 마을길이 있었음을 조금 전에 본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으로 76년 사진을 보셨죠. 그렇다면 임야는 61년 6월 27일 임산물 단속법에 의해서 형질 변경 허가가 있었고, 그러니까 61년 6월 27일 이전에 임야에 현황 도로가 있었다 그러면 그건 현황 도로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도로로. 불법 형질 변경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는 73년 1월 1일부터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으로 전용 허가 기준이 생겼으므로 그 이전에 개설된 도로는 불법 도로가 아니므로 지금 이 현황 도로의 지목이 되라고 하더라도 건축법 도로 구조 너비 기준에 맞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에서 기존의 마을길 농로는 대체 도로를 만들지 않고 없앨 수 없다는 그런 개발행위 허가에 공익 및 이해관계인 보호라고 하는 규정도 있고, 임야나 농지를 전용하는 것은 임야의 경우는 61년, 농지는 73년 이전에 이미 형질이 변경된 것은 불법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합법적인 도로를 없앨 때는 반드시 대체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의 도로로 분할이 안 돼 있고 지목이 도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건축법 도로 기준에 맞출 수 있는 현황 도로다.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도로 이용 상황이 진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지만 다른 법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불법 도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1990년 2차선 포장도로를 개설을 허가할 때에 이미 100년 된 마을길을 있었는데 그 마을길을 없애려면 국토계획법 57조 사항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 규정에 따라 기존 마을길 이용자의 이용권 보장을 지자체장은 대체 도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도로의 기부 체납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건축법 또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공도로 누구나 쓸 수 있는 도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서 처리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에서 부과한 조건을 이건 공도라고 하는 부분을 명시해서 허가를 해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2-1-7 한번 보겠습니다.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유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57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 그러면 100년 된 마을길을 주민들이 다 이용을 했는데 그 이용권은 지자체가 보장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소유자의 소유권만 존중을 해서 현황도를 없애버렸다. 이건 잘못된 허가라는 것이죠. 그 책임은 지자체장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해설집 214쪽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줄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에 필요한 도로가 현지 여건상 일반의 소통에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등 그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경우 민원 등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임. 그러니까 사유지를 기부체납 명목으로 무작 마음대로 뺏지 말고 그 토지를 기부체납 받는, 그러니까 뺏지 않으면 민원이 생기고 주민이 불편해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죠. 이런 도로. 100년이 넘는 현황 도로 부분은 대체 도로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기부 체납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해가지고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제한시키거나 아니면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을 붙이거나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지자체는 이런 현황 도로를 관리할 법률 규정이 건축과 도시과 공동주택과 지적과 등에 없다는 이유로 여지껏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국민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제는 국토부가 법령 개정 또는 업무 지침 등으로 이런 사유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보호와 주민들이 100년 동안 이용해온 기득권을 비교 교량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국토부가 기준을 만들어서 일선 허가 공무원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선 허가 공무원도 이 도로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목이 돼 있고 지적도가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기한테 불이익이 생길까 봐 단지 내 도로라고 해석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건축가를 말합니다. 그 건축가 공무원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지적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국민한테 피해가 돌아온 부분은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이런 걸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지적 정리를 해서 건축가가 건축허가를 할 때 공도임을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엉터리로 작성된 부동산 공부 잘못된 지적을 방치하지 말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적과 현황을 정의해서 국토의 가치도 높이고 국민의 토지 거래를 편안하게 해주며 허가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